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독해 비법이라고 하는 구문 독해 논리를 바탕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획을 잡은 부분은요. 약 2시간 정도의 수업이면 독해 비법,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문장이 주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게끔 2시간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데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했던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계셨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지식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도 같이 계셨는데요. 그 과목의 선생님 중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전공적인 측면은 굉장히 강한데 영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원서를 읽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저에게 영어 문장 독해만 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1시간이면 독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였겠죠. 어떻게 그렇게 1시간 만에 독해가 될 수 있나요? 그럼 그동안 공부해왔던 건 다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럼 한번 일단 배워보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1시간 만에 영어 석박사 기준에 있어서의 영어 원서가 독해가 되어지게끔 제가 지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2시간의 수업 형태의 의미를 좀 찾으셔야 될 것은 앞으로 유형별 문제를 정리하게 되는데 독해적인 측면에서 유형별 독해 바로 들어가게 되고 문제 정답 타타타타 꽂아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신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독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키워드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독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독해 2시간은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고급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2시간 형태로 제가 제시를 할 텐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크리티컬하게 리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독해 비법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책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의 문장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지냐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 단위들로 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문장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미 단위 중에서 무엇이 존재를 해야 되냐면 동사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동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문적인 측면으로 정의를 하면 주어의 상태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다. 서술의 중심이 되는 표현이다. 이런 등등 형태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제가 빠르게 얘기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만 인지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책에 제시했듯이 뭐뭐이다 하다 정도로 끝나는 말이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다 하다라고 하는 번역 형태는요. 하다 하고 있다, 했다, 해오고 있다, 할 것이다, 했었을 텐데, 할 수 있었을 텐데 등등의 형태의 번역으로 다양한 번역이 책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기초적으로 뭐뭐이다 하다 정도의 개념만 잡아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동사만으로 문장이 이루어지진 않고 동사 앞에 의미 단위로서의 명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냐면 우리말적인 번역에 있어서 동사의 요소 형태를 그대로 살려주게 된다면 뭔만은 것, 기, 지 정도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진다? 뭔만은 것, 기, 지라고 번역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명사가 문장 동사 앞에 있게 되면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주어는 뭐뭐, 은느니가 정도로 번역을 해주면 됩니다. 뭔만은 걷기지라는 표현에 있어서 뭐뭐, 은느니가. 그리고 문장에서 여러분들 목적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에서 주어와 다른 명사를 지칭할 때 우리가 목적어라고 하게 되는데요. 목적어의 학술적인 정의는 동사의 행위 대상 목적이 되는 말. 다시 한번 목적어의 정의는 동사 행위 대상의 목적이 되는 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만 목적어는 이렇게만 정의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적인 번역에서 뭐뭐을를 내지는 뭐뭐에게 뭐뭐을를 정도로 번역이 되는 말이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게 보호라는 얘기입니다.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동사의 의미에 따라오는 모든 논리를 다 보호라고도 정의할 수 있어요. 의미적인 측면에서 사랑합니다. 무엇을 그리고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동사 의미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분해서 주어랑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주어랑 같은 명사를 우리가 보호라고 하게 될 때 보호는 상태로 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다라고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동사는 동사하다, 했다, 할 것이다 등등의 다로 끝난다. 명사는 이름을 불러주면 될 테지만 이름이 없는 것들은 뭔만은 걷기지에서 은느니가 을를, 에게 을를, 상태로 채로 정도로만 번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영어의 독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 무엇이냐면
형용사 부사라고 설명하는 수식의 표현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수식의 표현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고 그리고 부사라고 하는 것은 기타 등등의 형태를 수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말적인 번역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는 표현들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의미단위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용사의 표현은요. 우리말적인 번역에 있어서 뭐뭐에, 뭐뭐인, 뭐뭐라는 등등의 미은, 니은 등의 형태로 끝나는 말인데 어떤 표현도 있냐면 하는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형태로 리을의 형태 등의 형태로 끝나는 말들도 형용사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는 말로서 뭐뭐에, 뭐뭐인, 뭐뭐하는, 뭐뭐할 등등의 형태로 끝나는 말, 니은, 니을로 끝나는 말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의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들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형용사로 한다면 기타 수식의 논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사라고 칭하게 되는데 부사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사를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방법, 장소, 시간, 이유, 목적, 양태, 양보 등등에 대한 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거든요. 뭐라고 제가 했나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한다? 방법, 장소, 이유, 목적, 양보, 결과, 정도, 양태 등등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말적인 번역에 있어서는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다면, 불구하고 때문에, 하기 위하여, 할 때, 하면서 등등의 형태로 동사의 표현이 이다 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문장 내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진다면 걷기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다면 명사다. 그리고 인, 니은의 형태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다. 그리고 우리말적인 번역에 있어서 한다면 불구하고 때문에 이거 외워버립시다. 한다면 불구하고 때문에 하기 위하여 할 때 하면서 외워버릴까요? 한다면 불구하고 때문에 하기 위하여 할 때 하면서 면불 때 하면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면불 때 하기 위하여 때 하면서 이 정도의 표현이 바로 부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하나의 문장 내에 동사를 기준으로 기타 의미 덩어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의미 덩어리에 1차적인 의미를 머리에다 박아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 단위적인 측면 형태가 이제 연계성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문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문법을 어떻게 정의하시면 되냐면 쉽게 정의를 해서 문법은 각각의 의미 단위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말의 순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도 돼요. 말의 순서를 우리가 어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 단위가 문장 내에서 영어는 어떤 순서 형태로 연결이 되냐면 소위 얘기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기타 수식어 형태의 어순을 기본적으로 문장 내에서 띱니다. 영어의 어순은 어떻게 되진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우리나라 말의 어순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의 어순은 사실 하나로 정형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말의 어순은 어떤 어순의 형태로 끼어들어가게 되냐면 주어, 수식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동사 형태로 끝나는 어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Lots of students study English hard to pass the exam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동사를 번역을 해보니까 study라고 하는 동사는 공부하다, 연구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누가? 많은 학생들이. 영어의 어순은 무조건 주어 동사 어순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측면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만 Lots of students, 많은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그럼 무엇을 공부합니까? 영어를 공부합니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왜 공부합니까? 등등에 대한 표현으로 to pass the exam으로 지금 잘 보시다시피 hard, 열심히, 그리고 뭐뭐하기 위하여. 조금 전에 방금 정리했던 1, 2분 전에 정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하나의 문장은 동사를 기준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의 문장에는 동사를 기준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4대 의미 단위, 사품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안 좋았던 영어에 대한 추억이 뭐 사품사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4개의 의미 단위로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한데요. 여러분들 부사를 제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예, 기타 수식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말적인 뭐냐 한다면 불구하고 때문에 하기 위하여 할 때 하면서거든요. 그래서
하기 위하여라는 이 의미 덩어리가 바로 수식어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라는 표현도 무엇이 됩니까? 수식어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영어의 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로 구성이 되지는데 이걸 우리말적인 번역으로 번역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지죠.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다. 다시 한번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논리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어, 수식어, 목적어, 보어, 동사 형태로 제가 어순을 약간 바꿔서 많은 학생들 시험에 합격하여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의 어순과 우리말의 어순의 차이 이 페이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2페이지는 페이지. 그래서 영어의 어순은 어떻게 되진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다. 우리말의 어순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어, 수식어, 목적어, 보어, 동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의미 단위의 연계성의 논리를 우리가 어순이라고 문법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죠. 이 기초적인 개념의 형태들이 잡혔다. 동사가 무엇입니까? 이다 하다. 명사가 무엇입니까? 걷기지라고 그리고 형용사가 무엇입니까? 뭐뭐라는 하는,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등등의 무엇이다? 예, 우리말적 번역 니을로 끝나는 말이다. 부사가 무엇입니까? 동사적인 측면을 변형시키면 우리말적 번역이 산다면 불구하고 때문에 하기 위해 할 때 하면서 등등의 형태로 번역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13페이지로 넘어가실 텐데요. 13페이지의 내용은 대표적이고 쉬운 예를 두 번째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예문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Mary is the singer, I'm a student. 이런 예문을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보시다시피 동사 앞에 Mary가 있으면서 Mary는 가수이다 정도의 의미가 되집니다. 여러분들 이 예문도 여러분들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I love deeply. 나는 그녀를 깊게 사랑합니다. 라는 예문을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예문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예, 섞어버렸어요. 섞어봤습니다. 오탈자 형태는 좀 용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섞어버렸냐면 이렇게 섞어버렸네요. Mary singer, I love deeply. Mary is the singer and I love her로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4번 예문. 그리고 그 다음 예문 형태로 제가 한번 섞어보니까 어떻게 제가 섞어버렸냐면 이렇게 섞어보았습니다. Mary singer, I love deeply라는 형태로 제가 한번 섞어보았거든요. 정리 가능하겠습니까? 예, 해서 여기서 어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형태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의 완성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 혹은 보어로서 완벽하게 문장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am, o, but 등의 대등 접속사를 바탕으로 또 다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논리가 나오게 되거나 혹은 문장 내에서 and, o, but, and 그리고 o 혹은 but 그러나로 가는 의미 번역을 제외한 논리가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이에 동사 요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끊어주시면 되겠냐면 and라는 접속사를 바탕으로 주어가 동사다, 또 다른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정의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장의 형태 and가 아닌 다른 논리로 이어지게 되면 전부 다 어떤 논리가 되어진다? 그렇죠. 수식하는 논리가 되어지더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수식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방금 정의를 해드렸다시피 어떤 번역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식하는 논리로 하죠. 뭐뭐에, 뭐뭐하는, 뭐뭐하는,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날 등등의 니은, 니을로 끝나는 말 혹은 한다면, 불구하고 때문에, 하기 위하여, 할 때, 하면서 등등의 형태로 의미 번역이 끝나는 말 등을 우리가 소위 수식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문번 보시면 메리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깊게 사랑합니다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네 번째 예문입니다. 메리는 무엇입니까?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없어요? 동사 요소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앞에 완전한 문장의 논리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모든 논리는 어떻게 번역을 해주면 된다? 예, 수식어로서 번역을 해주면 되는데 그 앞에 명사가 있잖아요. singer라고 하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꾸며주는 수식하는 말이다. 즉 형용사의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다라고 하는 번역을 어떻게 바꿔주라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면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메리는 가수입니다. 뭐하는? 내가 사랑하는. 뭐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시겠죠. 다시 한번 메리는 가수입니다. 메리는 가수입니다. 뭐하는?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시피 영어의 순서에 있어서 우리말의 어순은요. 형용사, 명사의 어순이거든요. 하지만 영어의 어순은 보시다시피 명사 뒤에 형용사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형태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완벽한 문장 다음에 NOVOS로 연결되면 그리고 혹은 그러나로 읽어주시면 되더라. 하지만 그런 논리가 없다면 어떻게 번역한다? 수식하는 논리 형태로 번역을 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수식하는 논리 형태로 내가 그녀를 깊게 사랑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지 마시고 내가 깊게 사랑하는 정도로 번역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형태를 우리말적 어순으로 바꿔보니까 메리는 가수입니다. 내가 깊게 사랑하는. 그러면 가수라고 하는 2번의 표현을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앞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2-1번으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메리는 내가 깊게 사랑하는 가수입니다.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메리는 내가 사랑하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4번 예문보다 더 어려운 형태가 몇 번 예문입니까? 5번 예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예문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암기를 하고 문법의 체계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암기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예문 들어갈까요? 그 다음 예문은 참 특이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The woman I love deeply is Mary라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 여자, 내가 사랑합니다. 메리입니다. 다시 한번 그 여자, 내가 사랑합니다. 메리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독해 비법의 형태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어지겠는데요. 어떤 부분이 되어지겠냐면 문장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될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명사로서 시작을 하고 있으면 이건 100% 주어가 됩니다. 우리말적 번역에 있어서 뭐뭐 얻는 이가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문장의 동사를 찾아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love라는 동사가 보이고 is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2개 있을 때 무엇이 문장의 동사인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mary라는 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이어지면 이게 주어이고 동사가 되어지지만 지금 이 문장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냐면 the woman이라는 명사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가 끼어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인가가 끼어들어가는 논리는 크게 어떤 부분이 되냐면 동사의 주어가 되는 명사가 나오게 되거나 혹은 접속사라고 하는 놈이 나오게 되는데요. 접속사라고 하면 주어 다음에 끼어 나올 수 있는 접속사라고 하면 that 그리고 육하원칙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무엇을 내지는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의 논리가 육하원칙에 준하는 접속사이거든요. 다시 한번 봅시다. that을 바탕으로 누가 누구를 내지는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했는지 안 했는지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육하원칙 플러스 1이거든요. 그래서 육하원칙에 해당이 되지는 이 접속사 that을 바탕으로 WH 형태의 접속사 형태가 이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두 번째 동사가 문장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문장의 동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주어 동사 사이가 바로 무엇이 수식어인 문장 내에서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그리고 기타 수식하면 부사의 논리로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독해 비법의 논리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그렇죠. 동사를 바탕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 처음 나타나는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한다. 동사는 동사인데
동사가 문장의 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로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명사 주어가 끼어 들어가거나 명사가 끼어 들어가거나 혹은 접속사 요소가 끼어 들어가게 되면 수식어의 표현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가지치기를 해볼게요. 수식어에 대한 논리를 가지치기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문장에 love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is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하지만 주동사 사이에 끼어 들어간 이 논리 구조 형태 여러분들 어떻게 잡아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가지치기, 가로 열고 닫고로 표현하시고 I love deeply가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의 수식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은 내가 사랑한다 라고 번역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말의 순서 형태로 번역을 해보니까 우리말의 호수는 이렇게 됩니다. 주어 그리고 무엇? 수식어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목적어 보어 그리고 나서 동사 형태로 번역이 된다고 했는데 이 수식어는 무엇을 수식어라고 했냐면 문장의 주어를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1-2가 되고 이게 1-1의 형태의 순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1-1, 1-2 그리고 이게 2, 3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완벽한 번역이 되겠네요. 내가 깊게 사랑하는 그 여자는 Mary이다. 다시 한번 내가 깊게 사랑하는 그 여자는 Mary이다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내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이론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이 문장 암기를 제가 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는 일단은 주어가 있어야 되며 동사가 있고 동사음에 따르는 소위 목적어 그리고 보호 논리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추가적인 수식어 형태가 이제 끼어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영어의 일반적인 로순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순한 문장의 논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단문의 논리가 확장이 되어져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호 형태의 완벽한 문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목적어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호 형태 완벽한 문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지게 된다면 and, or, but이 이어지게 되면 또 다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형태의 완벽한 문장의 논리가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어떤 논리가 있겠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논리 다음에 and, or, but이 아닌 표현이 나오게 되더라. and, or, but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 요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문맥의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 형태로는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다른 경우 형태 밑에다가 다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문장에 주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무엇이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되더라? 예, 그렇죠. 주어의 요소가 끼어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접속사의 요소가 끼어 들어가게 되고 나서 동사의 요소가 나오게 되어질 때가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문장의 그 뒤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동사, 문장의 동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목적어 보호 논리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네 가지 패턴의 형태를 어순적인 부분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형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냐면 문장에 완벽한 문장 다음에 and, or, but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세모 정도로 표현하셔가지고 반복이 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주어가 있는데 또 주어가 나오게 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적인 요소를 고려한 또 다른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의 논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and, or, but이 아닌 표현이 이어지게 됐다면 전체 덩어리를 어떻게 판단한다? 수식어로 판단하시고 주어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동사가 보인다. 하지만 동사 두 개가 보이지만 주어 다음에 또 다른 주어적 요소가 나타나거나 혹은 접속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진다면 이게 한 덩어리에 무슨 역할을 하는 논리가 되진다? 예, 수식어의 역할을 하는 논리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형태 영어 진짜 약하신 분은 이것조차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2분 동안 집중합니다.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영작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동시 통역이라고 생각하셔도 이게 되어야 앞으로 기초적인 개념이 확장이 되어지는 문제풀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첫 번째 메리가 그 가수입니다. 영작해 보시면 메리가 그 가수입니다. Mary is the singer. 두 번째 나는 그녀를 깊게 사랑합니다. I love her deeply. 메리가 그 여자입니다. 그 가수입니다. Mary is the singer. 나는 그녀를 깊게 사랑합니다. I love her deeply.
이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리가 그 가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메리가 그 가수입니다. Mary is the singer. 그리고 I love her deeply. 다시 한번. Mary is the singer. I love her deeply. 시작. Mary is the singer. I love her deeply. 바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Mary is the singer. I love her deeply.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Mary. 그 여자가 내가 깊게 사랑하는 그 여자가 바로 메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영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The woman I love deeply is Mary. 다시 한번 The woman I love deeply is Mary. 됐습니까?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그 여자가 메리입니다. The woman is Mary. 내가 깊게 사랑하는 그 여자가 메리입니다. The woman I love deeply is Mary. 그러면 메리가 그 가수입니다. Mary is the woman. 메리가 내가 깊게 사랑하는 가수입니다. Mary is the woman I love deeply. 정리되겠죠? 이 정도 예문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아주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우리말적인 번역에 있어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보호를 제가 알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논리는 첫 번째 무엇이 이어진다? and, or, but 등의 형태로 표현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두 번째 and, or, but이 아닌 기타 등등의 표현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and로 연결되어지면 그리고 뭐뭐 하다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지만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번역하면 됩니까? 뭐뭐 하는, 할, 한다면, 불구하고, 때문에 등등의 형태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어지겠냐면 명사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명사 다음에 특정한 의미 단위가 이어지게 되면 이 의미 단위는 안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즉 우리말적인 번역에 있어서 어떤 번역이 되어지는 뭐뭐 하는, 뭐뭐 할 등등의 형태의 번역이 되어지는 형용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독해했던 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끊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킬적인 측면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eople disagree about how soon the world will run out of oil, but it does not matter whether oil will run out in the next 20 years or the next 150 years. Since oil is still going to run out, we cannot depend on it to meet our energy needs forever. Besides its limited supply, oil is an imperfect energy source. It pollutes the air and it is insufficient when it is burned. There are much better fuel available. We just need to find cheaper ways to harness them. 이라는 문장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이러한 어순적인 측면 그리고 의미단위적인 측면의 형태를 반드시 정복을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끊어있긴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 독해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기출되는 수준의 이 정도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독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찍는 요령 형태는요. 지금 문법성의 형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법성과 관련된 찍는 요령 형태를 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독해를 해야 되는데 독해 어떻게 찍습니까? 이거 있고 저거 있고 탁 찍어버리면 좋지만 문맥 내에서 단어 추론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또한 문제입니다. 독해서 찍기 요령도 있어요. 단 그 찍기 요령은 주제성과 관련된 독해가 나오게 될 때 이거 있고 이렇게 찍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 계리식 문제는 지금 어떻게 기출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일치 불일치 그리고 문맥 내에서 단어를 추론해 주십시오라고 기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찍기 형태로 만족감을 갖는 그런 수업으로 제가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리 형태는 이 논리까지 정리를 하려면 바로 이어지는 무엇을 잡아내셔야 됩니까? 예, 끊어있긴 논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냐면 지금 제가 슬래시 더하기 표시 가로 열고 닫고 형태로 지금 가지치기까지 연결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바로 여러분들이 이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14페이지 내용 가보시면 어떤 형태 끊어있기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지럽게 무엇인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끊어있기에 있어서의 구문 독해 논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단 독해 논리는 우리가 또 차분하게 많은 설명을 또 제가 할 것이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 구문 독해 논리를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reading by meaning unit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의미 단위별 끊어읽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의미 단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무엇밖에 없냐면,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 사전적으로 N, 사전에 여러분 N이라고 써져 있죠? 명사라는 얘기입니다. V,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ADJ 내지는 A라고 써져 있거든요. 형용사입니다. AD라고 써져 있거나 AD, V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부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대한 끊어읽기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바로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그 끊어읽기의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동사를 바탕으로 동사 앞에 슬래시 2개로 동사를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부사의 수식의 표현은요, 하나의 문장 내에서 형용사 부사의 논리가 정확히 인지가 되면 좋은데 인지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논리는 어떻게 표현하자? 가로 열고 닫고로 표현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명사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냐면, 큰 가로, 대가로라고 하거든요. 큰 가로 형태, 우리가 영어적으로는 스퀘어, 네모 가로를 여러분들이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논리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면, 동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라? 슬래시 2개 하자.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되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길어질 수가 있냐면, 동사 다음에 소위 목적어 보호로서 명사가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형용사, 문장 내에서 부사 등등에 대한 표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다음에 이어지는 소위 얘기하는 목적어 보호 앞에 더하기 표시를 해주시되 너무 길어져요. 이 명사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면 큰 가로로 네모 가로로 표현해 주시고, 문맥 내에서 형용사 부사는 수식의 표현이 되지만 포괄적으로 가로 열고 닫고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동스러워 할 수 있는 잡스러운 내용은 전부 다 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밑에 표로서 지금 제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단연간의 제 경험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지금 어지럽게 표로 지금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14페이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쪽 주목을 해보시면 이겁니다. 하나의 문장의 순서는, 말의 순서는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이어지게 되고, 두 번째 주어에 따른 동사가 이어지게 되며, 동사에 따른 세 번째 목적어가 이어지게 되거나 혹은 보어의 논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의 논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끝나게 되고 나서 이어지는 경우의 수가 and 정도로 표현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새로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제가 알파라고 표현했어요. 알파, 목적어, 보어, 알파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순의 논리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주어인 명사가 나타나지 않고 수식의 표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수식의 논리가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냐면, 수식어의 표현에 여러분들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 의미덕을 인지하시고 주어를 빨리 찾아주십시오. 주어 다음에 무엇이 이어져야 됩니까? 동사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동사가 이어지게 되면 참 다행스러운데, 동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또 다른 무엇이 또 끼어들어갔다 수식어가 끼어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어의 표현의 감각 형태 가로 열고 닫고로. 그리고 여러분들 계리직에서는 거의 이런 형태 기출이 되지 않습니다만, 동사 다음에 목적어 보호가 필요한데 또 끼어들어가는 수식의 논리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목적어 보호의 표현을 찾아가시되, 단 목적어 보호 앞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놔라? 더하기 형태로 서술어 형태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빠르게 인지를 해주시고, 네 번째, 문장이 끝날 수도 있고 end로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end가 연결이 안 됐어요. end가 아닌 요소가 이어지게 되면 이 전체 덩어리는 무엇으로 판단을 해주십시오? 수식어의 표현으로 판단해 주시고 전체를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앞명사를 수식하는 형태, 일반적으로 명사가 앞에 있으면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14페이지의 논리로 설명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어읽기 스케일 15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15페이지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논리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11 예문 We discuss in our the solution of the problem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제시해드리고자 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동사를 찾으셨어요. 동사 앞에 슬래시였습니다. 그 앞에 주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동사 다음에 이어지게 될 때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되냐면 동사 다음에 바로 전치사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of나 at나 on이나 in 등등의 이러한 표현들이거든요. 전치사 다음에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바로 명사가 이어져서 문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의 수가 또 하나 발생하게 되냐면 문장이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명사가 이어지는데 그 다음 또 다른 명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이어지게 되면 이 전체 덩어리를 무엇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판단하시고 이걸 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목적으로. 하지만 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있고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 열고 닫고로 표현하시고 이 명사를 어떻게 표현해라? 더하기 형태로 이 동사의 목적어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장을 바탕으로 일단 설명해 드리면 We discussed in a hurry the solution 이라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면 discuss라는 동사 앞에 슬래시를 합니다.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in a hurry라는 명사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명사가 나타나 있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줘라? 예, 그렇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의 표현의 논리가 되시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고로 그리고 더하기로 표시하시고 여러분들 실제 시험을 기준으로 이 나와 있는 이 in a hurry라는 표현은 중요한 정보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빼고 이것이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토론했다. 무엇을 그 해결책을 토론했다 정도로 가볍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정리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읽어봅시다. We discussed in a hurry the solution. 시작. We discussed in a hurry in solution.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킬적인 측면에 있어서 동사 앞에 슬래시 두 개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The change in climate they experience are seldom rar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까? The change in climate they experience seldom rar에 지금 동사가 문장에 두 개가 보이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스킬은 동사 두 개가 보이면 거의 10중 8구 두 번째 동사가 문장의 동사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문장 내에서 동사 두 개가 보이면 10중 8구 무엇이 동사가 된다? 두 번째 동사가 문장의 동사가 됩니다. 하지만 명사 더 changes라고 하는 그 변화들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이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한 덩어리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동사 앞에 주어가 보이죠? 그럼 이 주어 덩어리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의 또 수식어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번역은 they experience는 경험하다라고 번역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번역을 하자? 경험하는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무엇이냐면 이 지금 가로 열고 닫고로 지금 가지를 쳤거든요.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고 the changes 그 변화들은 are seldom real. seldom이라고 하는 말은 not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not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하시고 진짜이다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라고만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 변화들은 진짜다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번역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기후에 있어서의 그 변화들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순서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면 의미 덩어리 형태 한번 잡아봅시다. The changes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명사 덩어리입니다. In climate이 명사입니다. They experience라고 하는 부분의 형태로 동사가 나타나 있고 are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는데 두 번째 동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어 다음부터 진짜 동사 앞까지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상황으로 in climate, they experience도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냐면 문장에 우리말의 어순에 있어서는 그 변화들을 1번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수식어 아닙니까? 그래서 1-1번, 1-2번으로 기후에 있어서 그들이 경험하는 그 변화들은 무엇? 진짜가 이다 아니다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완벽한 번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4번 독해로 바로 이어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4번 독해, 어려운 독해가 아닙니다.
4번 독해 들어가 보니까 Socrates' method of teaching was to ask questions and to press his student into thinking for themselves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어떠한 부분이 지금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치는 방법, was라는 동사 앞에 슬래시 2개 주시고 to 동사 더하기 표시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to ask questions로 완벽하게 문장이 지금 끝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의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하는 것이다?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끝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and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and의 표현에 세모 정도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시고 원칙적으로 영어는 어떠합니까? 예,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to press 앞에 어떤 표현이 지금 생략이 된 형태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냐면 Socrates' method of teaching was라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져 있더라? 예,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어는 싫어합니다. 무엇을 싫어합니까? 반복을 싫어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 하는 것이었다? 질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 하는 것이었다? 그의 학생들을 누르는 것이었다. 어디 안으로? 생각하는 것 안으로. For themselves 모르시면 빼도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라고 하는 의미로 연결되고 있다.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어는 싫어합니다. 무엇을 싫어합니까? 반복을 싫어합니다. 때문에 문장의 주어 동사의 표현의 논리에 and 다음에 또 다른 주어 동사의 표현이 이어지게 될 때 반복적인 표현은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다? 생략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지겠죠. 그래서 이게 생략된 부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소크라테스 메서드 티칭이 생략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지겠죠. 여러분들은 끊어 읽으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면 and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버려라? 예, 그렇습니다. 세모를 치십시오. 세모로 표현을 해주시고 반복적인 표현을 고려한 형태로 슬래시 2개로 그의 학생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누르는 것이었다. 어디 안으로? 생각하는 것 안으로. 그들 스스로 정도로 의미의 번역 형태가 가볍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여러 번 해드렸다시피 상대적인 표현이 어떤 부분이 되어지겠냐면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의 논리에 and가 아닌 기타의 표현의 형태가 동사의 요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어지게 됐었을 때 이거는 상대적인 표현으로 완벽한 문장의 논리가 된다면 이것은 수식어의 표현이 되어진다.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의 논리 형태는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 논리 형태가 되어지는데요.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 논리는요. 사실 연결된 표현의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주십시오. We find it difficult to work for the new boss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죠.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좀 더 쉽게 풀어보니까 It was difficult to work for the new boss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이때 it이라는 표현과 어떤 표현이 to라고 하는 표현이 연결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표현 정도는 어떻게 동그라미나 혹은 네모 정도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하실 때 이렇게 동그라미나 네모 정도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find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되지는데 that라는 표현 다음에 새로운 주어 동사로 it was difficult가 보이는데 it이 뭡니까? to 이하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work for the new boss. work for 누구를 위하여 일하다.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가 없다는 것을 가정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냐면 to work for the new boss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사 is difficult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마 is difficult라는 표현을 모르시겠어요?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를 기준으로 앞 전체 덩어리가 무엇이 되어줘야 됩니까? 영어 요소는 동사의 주어가 되어줘야 되겠죠?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무엇입니까? 예,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 문장의 주어가 되는 명사는 우리말적 번역에 있어서 어떤 번역을 해줘야 되더라?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이 정도, 걷기지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새로운 보스를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번역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새로운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것 내지는 새로운 보스를 위해 일하는 일하기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정확한 번역으로 새로운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것 내지는 일하기가 쉽다 어렵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하실 사항은 어떤 부분이냐면 문장의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긴 주어를 대신해서 it을 써주고 바로 is difficult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의 표현이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어떤 표현이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to work for the new boss라는 표현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가짜 주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진짜 주어라는 부분인데요. 가짜 주어는 번역을 한다, 번역하지 않는다.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새로운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되 it이라는 표현과 to라는 표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측면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표현은 we find it difficult로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나요?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무엇이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스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도로 여러분들 연결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find라고 하는 이 동사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find를 발견했다. 그래서 discover라고 하는 표현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죠. 알았다, 알다. 그리고 이 표현은 문맥에 있어서 생각하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라고 하는 think, suppose, believe 등등의 표현의 형태하고도 거의 맥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think, find, 그리고 call, make, discover, know 이런 등등에 대한 표현은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that라는 표현의 문장이 주어 나타나고 소위 비동사 나타나고 기타 표현이 이어지게 될 때 이 that이라는 표현을 없애버리고 비동사 없애버리고 바로 주어를 목적으로 나머지 논리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표현은 지금 that이라는 표현과 was라는 표현을 없애주시면 위아래 문장이 동일한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 예문 형태와 6번, 7번 예문 형태만 마무리하시면 되겠는데 5번 예문도 여러분들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알아나가셔야 될 예문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not only 그리고 but also 이런 등등에 대한 표현은요. 제가 차츰차츰 독해를 해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not only 뭐뭐뿐만 아니라 그리고 but also 뭐뭐 또한 이라는 의미로 연결된 표현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여행을 해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하여? 발견하기 위하여. Something about the present. 무엇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떠한 것이죠? 무엇에 대한? 현재에 대한 어떠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하여 발견하기 위하여 여행을 해야 됩니다.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not only but also라는 표현도 상관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라는 의미의 번역이 되는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냐면 not only, 오늘 이 정도까지만 but 다음에 also라는 표현이 이어지게 되고 B가 나오게 될 때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런 등등의 이러한 연결된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형태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완벽한 문장의 에노버스의 논리를 제한 표현이 나오게 되면 무엇으로 판단을 해라? 수식으로 판단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Democritus is the belief that the people is the essence of a nation. He wrote in so many words the lesson. He wishes readers to learn about the story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끊어 읽어달라는 얘기죠. Democracy는 믿음입니다. 완벽하게 문장이 끝났어요. 주어, 동사, 소위 보호가 나타나 완벽한 문장이 끝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he wrote라고 하는 동사를 바탕으로 전치사 그리고 so many words라는 명사 그다음에 the lesson이라는 또 다른 명사의 논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정했듯이 문장에 주어가 나타나고 동사 나타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타나고 명사가 나타난다면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가로 열고 닫고로 가지 좀 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in so many words는 어떻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가로 열고 닫고 the lesson이 무엇이 된다? 목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democracy is the belief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he wrote in so many words the lesson까지 해서 여러분 의심할 수 없는 어떤 문장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문장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되고 있죠. 민주주의는 믿음입니다. 그는 그 교훈을 적었습니다. 그 교훈을 적었습니다. 완벽하게 문제가 끝났죠. 한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that 이하 그리고 he wished 이하의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적인 번역으로 번역하면 사람이 essence of a nation 한 나라에서 어떠하다 중요하다 정도로 의미의 번역이 되는 것이고 그는 그의 독자들이 그 이야기에 대하여 배우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가 뭐하기를 바란다 정도로 번역이 되는 문장이거든요. 하지만 이다다라고 번역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왜? 완벽한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논리는 수식으로 판단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람이 나라에서 핵심이라는 중요하다는 이라고 니은으로 형태로 끝나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가 그의 독자들 그의 이야기에 대하여 배우기를 바라다라고 번역해서 안 되고 배우기를 바라는 정도로 번역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는 그렇게 많은 말로서 그 교훈을 적었습니다. 그가 그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 대하여 배우기를 바라는 그의 독자들이 그의 이야기에 대하여 배우기를 바라는 것들을 어땠다? 그렇게 많은 말로서 적었다라는 부분으로 끊어있긴 논리 형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업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내용 형태가 가장 핵심적인 끊어있긴 논리가 되어지겠는데 주어 동사의 논리가 나타날 때 동사 앞에 슬래시 2개 그 다음에 소위 목적어 보호 논리 형태 앞에 여러분들 더하기 표시를 해놔라. 그리고 여기에 이어진 논리가 and over로 연결이 되지면 또 다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형태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끊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지만 어떤 경우가 있더라? and over이 없는 경우의 형태로 문장 형태가 동사의 요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어지게 됐었을 때 이 전체 덩어리를 번역을 하실 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번역은 이다 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번역은 뭐뭐하는,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등등의 니은, 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정확하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문독해 이번 시간 몇 페이지부터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내용 형태로 수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독해까지 정리를 하시면 완벽한 우리가 기출 수준의 형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독해가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제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연습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 독해가 제대로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 유형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제 수업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별도로 공부하지 마시고 제 수업만 따라오시고 빈 시간에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 기초어휘군, 기본어휘군의 형태만 여러분들이 시간에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